안녕하십니까, 골런입니다. 자, 오늘은 골스윙 2부 되겠습니다. 자, 들면 공이 우측 가고요, 돌면 공이 좌측 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들면 공은 우측 가고 왜 돌면 공이 좌측으로 갈까? 자, 이것은 클럽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골프 클럽을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아, 그래서 우측 가는구나, 그래서 좌측 가는구나, 요걸 알고 계셔야만 멘탈이 안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골프를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천천히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많이 추천을 해주셔갖고 이제 레슨 받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야, 그 돈으로 차라리 치킨을 사 먹어 임마, 골런디 거 엄마 영상 봐 라고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골프 클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 골프 클럽을 딱 놓고서 이 반으로 딱 쪼개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디가 더 무거울까요? 아닙니다. 어째서 이렇게 힐이 더 무겁다고 말씀을 하셔? 힐이 무거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샤프트가 꽂힐 거기 때문에 이 안이 비워져 있어요. 자, 그래서 토가 훨씬 무겁습니다. 자, 게다가 이 골프 클럽, 즉 이 골프 클럽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물체들은요, 이 질량에 대한 그런 이동, 운동,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딩에서, 물론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뭐 맨인 블랙 3 같은 데 보면은 이 제이가 과거로 여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에서 떨어질 때 어디부터 떨어집니까? 예, 머리가 먼저 떨어집니다. 머리가 먼저 떨어지는 이유는 머리가 무거우니까 그래요. 그래서 머리서부터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골프 클럽도 그러한 관성의 그런 영역에, 운동 법칙 영역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 클럽은 왼손을 위에 잡고 오른손을 밑에 잡게 되어 있습니다. 교차 파지를 한다는 거예요. 자, 교차 파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교차 파지를 하고 나서 백스윙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엎어서 드는 것과 엎어서 이렇게 드는 것과 살짝 열어서 드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열어서 가는 것이 훨씬 편할 겁니다. 자, 그게 왜 편하냐? 토가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우측으로 백스윙을 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백스윙을 딱 하게 되면 토가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주면 손목이 돌면서 팔뚝도 이렇게 같이 돌거든요. 그래서 팔뚝이 이렇게 돌면서 헤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즉 토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럽이 우측으로 갈 때 헤드가 살포시 열리면 훨씬 더 백스윙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뭐 공이, 그러니까 이 헤드가 공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백스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거의 뭐 또 엄청나게 또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 이때 되면 왜 헤드를 덮어서 들어야 되는가, 왜 헤드를 열어서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건 그때 가서, 아, 그래서 내 클럽은 들어서 들어야 되는구나, 아, 내 클럽은 돌려서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가서 확신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논외로 두고 다음에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천천히 갈 때 오른손 왼손 교차했고 토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살포시 열면서 간다는 거. 자, 요렇게 살포시 열면서 가면 회전도 쉬워질 거고, 이 클럽이 갖고 있는 그런 질량이라든지 관성의 법칙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운동 법칙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 운동 법칙대로 클럽이 들어오게 되면 이 중력과 원심력, 구심력과 이런 이 포텐셜 에너지, 이런 뭐 사이클로이드,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과학적인 그런 물리적인 힘을 우리가 공짜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힘을 주지 않아도 아주 편안하게 공을 멀리 반드시 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만 사용할 게 아니라 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든 클럽들은 언제나 로프트를 갖고 있어요. 로프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요, 뭐 외지로 갈수록 이렇게 눕겠죠. 롱아이언일수록 이렇게 쓸 거고요. 이런 로프트를 언제나 항상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프트는 누워 있을수록 공이 좌측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커지고요, 이 로프트가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우측 갈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 이것은 입사각에 관련돼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그거는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것도 다음 이렇게 흘러가면서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우리는
골프가 굉장히 그런 과학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클럽을 보시면 외지로 갈수록 토가 엄청나게 커지는 걸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토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회전 반경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를 또 반증하는 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골프 클럽에 관련돼서 진자 운동을 우리가 잠깐 볼 필요는 있어요. 진자 운동이 뭐냐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중심축을 우리가 회전축을 가만히 냅두고 이 물체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드의 회전량이 극도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이런 식의 회전을 하게 된다면 절대적으로다가 헤드는 열렸다 덮였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퍼터 할 때 이렇게 손목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갖고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진자 운동으로 퍼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퍼팅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교수가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 진자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퍼팅에 대해서도 나중에 당연히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진자 운동을 했을 때 공이 반드시 가는 그런 진자 운동을 했을 때 공이 반드시 가는 퍼터의 무게 중심을 갖고 있는 그런 퍼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퍼터가 있습니다. 진자 운동을 반드시 이렇게 진자 운동했을 때 공이 좌측으로 가는 건 대부분 말레 퍼터예요. 자, 그래서 블레이드 퍼터는 이렇게 똑바로 진자 운동보다는 이런 식으로 아크를 살짝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토의 무게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퍼터를 진자 운동하는 이유는 퍼터의 방향성, 그러니까 헤드가 너무 열리지 않고 너무 덮이지 않게끔 헤드의 회전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런 진자 운동을 통해서 퍼팅을 똑바로 하기 위한 그런 동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럽을 들게 되면 헤드는 열리고 돌게 되면 헤드가 덮이는 이유, 이것도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내 몸이 하나야, 그리고 내 몸으로 모든 남성이 다 같이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사람마다 전부 다 제각기 손 크기, 다리 길이, 키 이런 거, 어깨 이런 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립을 파지할 때 왼손은 위에 잡고 오른손은 밑에 잡지 않습니까? 자타분들은 그 반대겠지만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쥐었을 때 제가 권장드리는 이 그립의 파지법이 있어요. 그립의 파지법은 손이 예를 들어 24호, 25호, 26호 정도 되는 분들은 절대로 인터로킹을 사용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립은 많은 면적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헤드는 훨씬 더 많이 덮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많이 덮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립의 면적을 적게 사용하는, 즉 20호, 21호, 22호 이런 분들은 이 그립의 이 파지가 굉장히 조금 더 적어지잖아요. 상대적으로 24호, 25호 분들보다 20호, 21호, 22호 분들이 이 그립의 파지에서 면적을 적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헤드가 잘 덮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호, 21호, 22호는 이렇게 오버래핑도 여기에 그 왼손의 검지와 중지 사이에 걸치는 게 아니라 왼손 그 검지의 위에다가 새끼손가락을 거칠 수 있는 이런 파지법을 저는 추천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 그립의 면적을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 큰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로킹을 하고요, 손 작은 분들은 이렇게 오버래핑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남성분인데 손이 20호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20호면 저는 이렇게 오버래핑보다도 그냥 베이스볼 그립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억지로 로테이션을 해서 손을 돌린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사실은 좀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면적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덮이려고 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테이션에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골프 클럽의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억지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힘이 다소 빠져야 됩니다. 자, 요것도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클럽을 들잖아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클럽을 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진자 운동에서 헤드의 회전량을 받듯이 들게 되면 헤드의 회전량은 적어집니다. 자, 적어짐으로 다운스윙을 했을 때 이때 뒤에서 샬로잉 들어온다는 것은 논외로 칠게요. 번쩍 위로 들었을 때 다운스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헤드의 회전량은 굉장히 적어졌는데 바디 턴의 양은 거의 그대로기 때문에 헤드가 열려서 우측 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클럽이
오른쪽으로 백스윙을, 예를 들어서 백스윙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준다면 돌리는 양이 더 많겠죠. 그래서 돌리는 양이 많으니까 헤드는 더 덮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덮이려는 것 때문에 더 많이 덮이고 바디턴은 많아지니까 확 덮여갖고 공이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면 왼쪽, 들면 우측으로 가는 이유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입사각이라는 것을 따로 또 볼 수 있어요. 어택 앵글이라고도 하는데 이 입사각에 따라서 공이 또 우측 가기도 하고요, 또 좌측 가기도 해요. 근데 이 입사각은 사실은 이 사람의 키와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몸무게라든지 스윙 스피드라든지 클럽의 무게, 이런 것들과 좀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사각에 관련된 것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응용 한번 해봅시다. 응용. 7번 아이언이 딱 있습니다. 근데 7번보다 긴 클럽들은 뭐 4번, 5번, 6번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그냥 5번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고 치면,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 길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큽니다. 회전 반경이 크고, 아까 저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 클럽을 들 경우에는 땅에 더 빨리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긴 클럽은 돌려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5번 클럽 같은 경우에는 돌리는 겁니다. 돌리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건, 돌릴 때 헤드를 덮으면서 돌리지 마세요. 헤드를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살포시 열어주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들어가면 5번은 당연히 잘 맞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돌리면 지나가고요, 돌리면 공이 왼쪽 가는 거예요. 게다가 5번은 로프트가 서져 있죠. 그러면 그 로프트가 서 있으면 공은 우측 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상쇄되는 거예요. 돌림으로 해서 모든 것이 상쇄된다는 거예요. 돌려서 빵 치면 됩니다. 자, 근데 외지로 한번 가볼까요? 7번보다 짧은 외지, 7번보다 짧은 외지. 일단 로프트는 누워있으면 공이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지는 짧죠. 그래서 들어야만 땅에 떨어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들게 되면 헤드의 회전량이 상당히 적게 된다고 했죠. 하지만 외지는 토가 훨씬 더 무겁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럼 헤드의 회전 반경이 굉장히 커지겠네요. 그래서 들 때 헤드의 회전 반경이, 토는 외지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회전을 어느 정도 합니다. 자, 그리고 로프트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 있기 때문에 공이 왼쪽 가려고 들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다운스윙을 하면서 헤드의 회전 반경을 최소화시켜 주면서 가져가서 그대로 빵 치는 겁니다. 그러면 외지도 거의 반드시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응용을 해보면, 아, 외지는 그래서 들어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롱아이언은 돌려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긴 채는 돌려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답이 딱딱딱딱 나오게 될 겁니다. 긴 채는 타격을 했을 때 피드백이 늦어요. 근데 짧은 채는 딱 쳤을 때 피드백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게 바로 회전 반경 증가로 인한 그런 관속 모멘트 값의 증가 때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로프트는 이렇게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샤프트와 일직선이 된 그런 무게 중심을 갖게 되고요. 로프트가 이렇게 누워 있을수록, 즉 외지로 가면 갈수록 헤드가 뒤로 넘어가면서 무게 중심이 우측 후방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후방으로 떨어져 있다면 헤드의 회전 반경은 좀 더 많이 극대화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반드시 서 있는 경우에는 헤드의 회전을 굉장히 조금 더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로프트 때문에 거리가 많이 가고 적게 가고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로프트와 라이각과 클럽의 무게와 CG값, 그러니까 센터 오브 그래피티, 여기 중심값 어디에 맞느냐에 따라 거리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로프트 때문에 멀리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헤드가, 외지는 누워 있어서 뒤쪽으로 무게가 돼 있어서 넘어갈 때 훅 넘어가는 거고요. 이게 로프트가 이렇게 서 있을 경우에는 훅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될 건, 롱체일수록 뒤로 최대한 돌려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외지일수록 헤드 반경, 회전 반경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 있어서 위로 번쩍 드는 것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롱체와 숏체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롱채, 즉 롱아이언은 무조건 우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원칙, 법칙들 때문에 그래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원리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왜 들면 우측 가고 왜 돌면 좌측 가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봐 라고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린 거고, 운동역학이나
원리법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연습장 가셔갖고 들어서 한번 아이언 7번을 쳐보시고요. 돌아서 한번 아이언 쳐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7번 갖고서 들어서 치시게 되면 약간 뒷땅성이 나서 반드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뒷땅성이 나지 않고 그대로 딱 맞으면 무조건 공은 우측 갈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돌리게 되면 공이 좌측으로 가게 될 거예요. 탑볼성에 좌측 가게 될 겁니다.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테이크백 이렇게 여기서 코킹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클럽이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원리대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들면 뒷땅 나고 들면 우측 간다고 했잖아요. 연습장 가서 직접 해보십시오. 들면 약간 뒷땅 안 나게끔 만약에 공을 치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들면 공 무조건 우측 갈 겁니다.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돌면 공이 좌측 갈 거고요. 자, 여기에서 한 개만 더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이야기니까, 남성 골퍼분들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당연히 다른 분들도 모두 통용이 되는 거지만 우리 일반 남성 골퍼들의 그런 거리에 대해서 제가 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샷을 딱 해야 돼요. 드라이버를 딱 쳤어. 근데 그게 조금 잘못 맞은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홀컵이 뭐 예를 들어 전장이 너무 길다거나 한 420m 막 이런다거나 드라이버를 빵 쳤는데 한 160m 남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독자님이 5번으로 170m를 보내는데 지금 현재 남은 거는 160m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낭떠러지예요. 왼쪽으로 가면 공은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린 왼쪽 끝을 보고서 우리가 에임을 해요. 그리고 공은 우측 가면 거리가 조금 더 짧아지거든요. 그 이유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공을 딱 놓고서 5번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측 가면 공이 한 클럽 짧아진다는 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왼쪽 그린을 보는 거예요. 왼쪽 그린을 보고 이 5번을 갖고서 어떻게 치느냐, 번쩍 들면 돼요. 네? 번쩍 들고 다운스윙 빵 한번 해보세요. 그럼 공이 기가 막히게 우측으로 돌아서 그린 위에 안착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나 슬라이스 칠 거야.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험들이 많아져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180 왼쪽으로 가면 공이 조금 더 멀리 가거든요. 한 클럽 더. 그래서 지금은 우측 가면 안 돼. 공이 왼쪽으로 가야 돼. 자, 그렇다고 하면 공을 돌려야 돼요. 이 헤드를 이렇게 돌려야 돼요. 돌리고 그린 우측 보고 로테이션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딱 털어서 확 돌려서 쳐줘야 돼요. 그래야 왼쪽으로 가서 그게 공이 딱 떨어져서 그린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런 뭐 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전 경험을 충분히 해보시고, 아, 맞네, 이렇게 하니까 공 우측 가네, 아, 맞네, 이렇게 하니까 공이 좌측 가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적 확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골프는요, 똑바로 보내는 운동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내는 그런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독자님들이 공을 언제나 반드시 보내려고만 한다면요, 그것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훅 그리고 슬라이스 있지 않습니까? 얘네 둘하고 싸워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똑바로 보낸다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을 항상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립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는 중립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중립이기 때문에 내 편도 아니고 공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는 일단은 잠깐만 내려놓고, 공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훅을 좀 내는 게 편해, 훅 내는 게 예를 들어 조금 더 편해, 훅이라기보다는 약간 드로우성 훅 뭐 이런 느낌이 편하다고 하면은 그냥 우측과 스트레이트를 버리고 골프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골프의 게임의 질이 굉장히 향상될 거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훅과 슬라이스하고 싸울 거라면 싸우지 말고 그 둘 중에 그 한 구질과 조금 더 타협을 하십시오. 동맹을 맺으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이트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 초심자분들에게 좀 동맹을 맺길 원한다면 저는 훅을 동맹을 맺길 원해요. 그러니까 슬라이스는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지나고 나면 뭐 페이드가 좋니 드로우가 좋니 이런 거에 대한 게 설왕설래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다 개나 줘버리는 얘기입니다. 드로우든 페이드든 훅이든 슬라이스든 스트레이트든 뭐든 간에 다 좋은 구질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억지로 슬라이스를 쳐야 될 경우도 있고요. 억지로 훅을 쳐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과 두루두루 친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보낼 줄도 알아야 되고 좌측으로 보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측과 좌측 보내는 방법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장가서 직접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그게 다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법칙 외에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법칙이 지금부터 그냥 이게 농담이 아니라 한 20가지, 30가지가 더 돼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막 응용하다 보면 굉장히 골프가 쉬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막 드리고 있는 것은 조금 더 효율적인 스윙, 우리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거리로 보낼 수 있는 이 물리적인 법칙과 여러 가지 운동 법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골프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들었는데 공이 생각보다 왼쪽 갈 수도 있어요. 신기하죠. 이 법칙이 원래 다 통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들었는데 공이 왼쪽 갈 수도 있어요. 이때 본인이 훅 그립 잡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돌렸는데도 공이 우측 갈 수 있어요. 그때는 본인의 손이 뭐 예를 들어서 회전이 좀 덜 되게 손을 꽉 잡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인터로킹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체크를 한 번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 진짜 골프가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하실 경우에는 이쪽에 골런디 직영점들, 피팅 직영점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그런 동작이 안 되고 왜 들었는데도 공이 좌측 가고 왜 돌렸는데도 공이 우측 가는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저희 점장님들이 다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동작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요. 뭐냐면 내가 문제지 채가 뭐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를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활용하고 있는 도구가 과연 나하고 맞는 것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배우고 있는데 요즘 러닝 뭐 많이 하잖아요. 지금 더워서 러닝하면 죽어요. 근데 러닝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신발이 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뭐 신발이 250을 신어야 되는데 한 300짜리 신발을 줘봐요. 그럼 뛰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자빠집니다. 자빠지면 다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가 내 몸에 어느 정도 좀 맞아줘야만 어느 정도의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성능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많은 그런 골프 업체들이 내놓은 그런 모든 클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클럽들이 여러분들의 몸에 딱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이거랑 동일한 클럽을 내 친구는 잘 치는데 왜 나는 못 칠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못 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클럽이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맞았나 보죠. 운 좋게.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보다 키가 작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보다 키가 더 크다거나 할 경우에는 당연히 도구의 그런 활용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저희 쪽으로 그냥 레슨 받으러 온다고 생각하시고 저희한테 분석이라도 받으러 한번 와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걸지 못했던 드로우 거는 방법, 페이드 거는 방법, 그리고 공 탄도 낮추는 방법, 공 띄우는 방법, 그 여러 가지 지금 훅 때문에 고생한다거나 슬라이스 때문에 고생한다거나 하시면 분석받으러 와보세요. 그것이 클럽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 때문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설명해 드리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저 믿고 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골런디였고요. 다음에 골스윙 3부에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 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들면 공이 왜 우측 가는지 연습장 가서 직접 해보십시오. 정말 공이 우측으로 갈 거예요. 만약에 안 간다면 댓글 주시고 이해가 또 안 된다면 댓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골런디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뵐 테니까 그때까지 다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2주 정도는 공 치지 말자. 지금 더워 죽어. 그러니까 나가서 공 쳐갖고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지 말고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실내 연습장에서 신나게 연습하시고 그 원리에 대해서 서서히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골런디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뵐게요. 중석.